운동량 얘기했었지, 그치? 운동량 부분과 충격량이라는 기본 개념까지만 살펴보고 목요일날은 운동량 고정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요일이요?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운동량. 자, 운동량은 기호로 P라고 쓰고, 화살표 갖고 있는데 뭐라고 했지? 벡터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는 물리량은 운동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래. 자,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운동량이라고 해요.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하는데,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얼마로 달리고 있대? 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더라고.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P는 mv라고 얘기합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열심히 했었구나. 당연하죠. 자,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다고 해요.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라 할까? 3kg 물체라고 할까? 3kg의 물체가 속도 얼마로 달린다고 할까? 5m per sec로 자, 달립니다. 자, 이때 운동량의 크기는 P는 mv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3kg 곱하기 5m per sec가 되니까 15kg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라고 하는데, 델타 P는 P-P 제로라고 이야기해. 나중 운동량 빼기 첫 운동량 1,2로 할까? 2 빼기 1이라고 얘기하자. 또는 질량은 계속 같기 때문에 mv2 mv1이라고 표현해줍니다.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었지? 델타의 뺄셈은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다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뒤에서 앞쪽으로 이어보라고 했었지. 상대 속도 구할 때처럼. 벡터의 뺄셈은 딱 두 개밖에 안 쓰여. 상대 속도라는 것과 이 운동량의 변화량밖에 쓸 일이 없어. 다른 부분은 있어도 거의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 자, 그렇다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자, 같은 방향으로 운동량이 변화되는 게 반갑죠. 보는 경우보다 같은 방향에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같은 방향의 운동량을 보는데 이쪽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어. 자, 얘는 속도 얼마로 가고 있을 때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질량은 m이라고 합니다. 나중 속도는 어떻게 나타날까? 똑같이 질량 m인 거 변화가 없겠지. m 녀석은 안 변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속도 방향은 v2라고 얘기해. 속도는 같은 방향은 v2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왜 빨라졌을까? 밀었어요. 누가? A. 은빈이가. 뒤에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 거지? 힘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이때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을 같은 점에다 그려보는데 헷갈리니까 쭉 펼쳐서 그리도록 할게. 처음 운동량은 얼마만큼 나타났대? P1이 나타났어.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나타났대? P2라고 한대. 그러면 뒷대가리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라 그랬잖아. 뒷대가리가 누구야? P1. 앞대가리 누구? P2. 그렇다면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 이렇게 보내준 아이를 델타 P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백태 뺄셈 처리하는 요령이야.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라. 즉 델타 P라는 녀석의 크기는 P2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쓰면 되겠지. P1이라고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자, 얘는 같은 방향 운동량 1이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같은 방향 운동량 1을 한번 살펴보자. 같은 방향의 운동량 1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쪽에 이런 경우를 봅니다. 질량이 m이야. 속도는 v1을 갖게 됐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보다 느려졌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주근아,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마찰. 뭐야? 모르겠어요. 민성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는데 저 눈치 보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유민이가 처음에 저랬다? 아니 유미 아는데 대답을 안 하고 눈치만 이렇게 봐. 유미 말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한테 맨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말문이 텄나 보다. 보통 그거 애들이 2~3살 때 말문이 트는데 15살에 말문이 트이다니. 민성이는 언제 트일 거야? 나중에 그 여자친구 안 생겨. 말을 해야지. 민성아, 왜 이렇게 됐지? 민성이 학교에서 안 그러는데 하고 나서 컨셉 잡는 거지. 유민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 무지 잘하는데 걔 형도가 있었을까? 현이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반대로 그렇지, 우동도 안 나는 거 반대 방향 힘이 작용이기 때문이야. 찬이 몰랐지? 아니 일단 찬이야 몰랐지? 색다른 세계지. 색다른 세계까지예요? 아니 혼자 뻥지고 있어. 처음 듣는 학생. 자, 열심히 하면 돼. 아직도 안 늦었어. 6개월 동안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갖고 가면 되지. 대호쌤이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아니, 물리는 열심히 해야지 잘할 수 있게 돼. 우연히 잘하는 경우는 없어. 세상에 우연이 어디니? 과학고 입학하고 과학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과학고에서 생활하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거는 운빨이 별로 안 작용해. 자기 실력대로 나타나. 대체로 과학고 선배들은 대학 갈 때 학교 내신을 이용해서 가게 되거든. 학교 내신 열심히 안 하면 안 나오잖아. 운빨이 좋게 나올까? 그건 시험 한두 번이야. 2년에서 3년 동안 갖게 되는 내신을 어떻게 운빨에 맡길 수 있겠니? 그래서 무서워요. 요번에 진상과학고 3학년 올라가는 언니 하나가 이런 여자 선배가 있다. 걔는 과학부에서 내신 1등급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야. 1등급이 1, 2, 3등까지 줘. 근데 지난 학기 때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다 1등급 맞았어. 생물인가가 1등하고 물리는 3등하고 지학도 2등인가 해갖고 세 가지 다 3등 안에 다 들었어. 그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 과학 과목 4개 다 잘하는 아이들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온단 말이야. 네, 걔가 해냈지. 자, 1등급 안에 들기가 과거는 상당히 힘들어. 3등 안에 들어야 돼 항상. 왜 배우세요? 자,
얘 운동량은 P1. P1이라고 하죠. 나비 운동량은 얼마라고 할까? P2라고 하죠.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쏘라고 했네. 쐈어. 그랬더니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이 어디로 나타났어? 뒷방향으로 나타나게 된 거지.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P1 자 P1 마이너스 P2인데 방향은 어때? 뒷방향이 돼. 자 이번에는 자 반대 방향의 운동량을 한번 살펴보자. 반대 방향의 운동량을 보자. 그래? 안 찍는 줄 알았어? 이거 이것도 핸드폰이잖아. 불쌍한 녀석. 모레부터 카메라네. 23. 지금 세팅까지 다 완료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아신공 뭐 이런 것까지 다 신청이 돼 있어. 아씨 오늘 지옥 내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반대 방향의 운동량. 진짜 이번 달 그래갖고 핸드폰 바꾸는 거 예측해갖고 와이파이 안 쓰고 데이터 겁내 많이 썼어. 선생님 6.6기가 쓰는데 지금 6.3, 4기가 썼을걸? 내일 바꿀 거 생각하고. 자 이번에 무제한으로 바꾸세요. 지금 3달 동안 무제한이야? 3달만요. 세 달만? 평생 무제한은 안 돼요? 근데 요즘 뭐 이것저것 키면 무제한도 엄청 싸던데. 나중에 다 쓰면 번호 이동하면 돼. 자율 핸드폰. 국민은행에서 하는 거가 그게 지난 보니까 무제한이 한 달 요금이 3만 원쯤 안 되던데. 그러면 자급제 핸드폰 있잖아. 그 요금제가 엄청나게 싸던데 무제한도 아니야. 70기가 70기가가 3만 원 좀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막 5만 원 내면 100기가는 쓰거든요. 근데 그 100기가를 다 못 써요 제가. 미친년이지. 한 달에 그걸 봤으면 그래도 엄청 열심히 써서 한 40기가는 썼거든요. 집에서도 와이파이 안 켜고 넷플릭스 봐야지 쓸 수 있는 양 아니 아니야? 그래도 안 써주더라고요 100기가는. 근데 무제한을 바꿨어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무제한이 더 비싼 거 아니야 요금이? 아니 그게 더 싸더라고요. 100기가 더 비싸? 네. 무제한이 더 싸? 네. 몇천 원 더 싸요. 뭐 이것저것. 이게 뭐야? 핸드폰 바꾸면서 같이 해서 그래요. 어이없네? 그쵸? 그래서 저도 어이없었어요. 선생님은 한 달에 평균 쓰는 게 6기가 근처 쓰거든. 6기가는 하루면 쓰죠. 하루면 진짜로. 요번에 선생님 잘못해갖고 6기가 쓰는데 파일 짧은 거 유튜브에 그냥 이걸 올리다가 껐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메시지 못 와이파이 봐요. 끈 거야. 그래갖고 부랴부랴 정지시키고 와이파이에서 새로 했지. 그래갖고 6.6기가 거의 다 쓴 거야. 그걸로 한 1기가 좀 넘게 쓴 거 같은데. 6기가 금방 쓰는데. 참 6기가 어떻게 금방 써. 아니 유튜브로 2160 틀어놓고 몇 시간만 봐도 6기가 금방 따라요. 왜 그렇게 해? 친구가 집에 와이파이 안 돼? 바꾸기 귀찮잖아요. 근데 어차피 무제한인데 무슨 상관이야. 가끔 와이파이보다 데이터가 빠를 때가 있어요. 니네 그거 아니야? 그 와이파이 되게 빠른 거 아니야? 맞는데 그 가끔씩 와이파이가 느려질 때가 있긴 있어요. 선생님 집은 지금 인터넷 뭐 쓰냐? 빠른 거 쓰거든? 저희도 빠르겠어요. 빠른 거 쓰는데 와이파이가 잡아도 그냥 핸드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래요? 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살면서. 얘는 기지국하고 직접 통신하잖아. 근데 얘는 와이파이하고 연결해갖고 바로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가니까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데. 유튜브 올려보면 알아. 아 유튜브 올리면 알아요? 네가 유튜버를 알겠니? 자, 아 궁금한 게 있네요. 그 방에 아까 구조
장소나 위치에 따라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맞아. 벽이 많으면은 와이파이 잘 안 제 방에 돼. 안 터져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랬어. 증폭기가 따로 팔아. 아니면은 와이파이 기사 아저씨 왔을 때 나중에 기사 아저씨 왔을 때 너는 TV 앞방에 있고 마루에 있지, 거실에 있지. 네. 그럼 앞방 거하고 거실 거 따로따로 인터넷 연결해 주거든. 그리고 네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제 방 인터넷 잘 안 터지는데 그러면은 방에다 증폭기 설치해 줄 거야. 근데 애초에 와이파이 기계를 너 방에 갖다 놔 그럼 난 내가 그렇게 쓰는데 조그만한 와이파이인데 콘센트에 껴놓으면은 네 방에도 와이파이가 빵빵 터질 거야. 그래요. 와이파이 기계 내 방에 갖다 놓으면 잘 터지잖아. 저 제 방에 갖다 놨는데 진짜예요. 근데 넌 이해가 안 가는 게 핸드폰 직접 한다며. 네 그 아니, 와이파이 기계 필요 와이파이 없어. 쓰는데 가끔씩 귀찮아서 와이파이가 잘 안 켤 때 있어요. 그러면 근데 내리는 거 좋다 귀찮아요. 엄마나 아빠 편하게 쓰시게 드려. 엄마 아빠도 다 데이트 무제한이에요. 와이파이로 왜 이렇게 아니 도대체 얼마 한 달에 너네 가족만 통신료가 100만 원 나오겠어? 남기지. 선생님도 원래 49 요금제, 43 요금제였는데 얘가 5기가가 안 돼. 5기가 안 돼갖고 자꾸 너무 오버돼갖고 심지어는 얘가 오버돼 버리면 100km로 움직이거든. 400km인가 100km로 움직여. 그럼 진짜 카톡만 돼. 카톡하고 게임밖에 안 돼. 게임은 왜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결제하려고 하면 안 터져. 그 짜증나갖고 카톡 사진 데이터를 어디 샀어. 10,000원어치 샀어. 10,000원어치 샀는데 한 3, 4일이니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열받아갖고 요금제를 5구 요금제를 올렸어. 근데 5구 요금제 올려도 선생님이 통신사를 되게 많이 오래 써갖고 내는 돈이 이거 35,000원. 어디 통신사 하는데요? 유플러스. 아 유플러스예요? 아 저 왜? SK 쓰거든요. 유플러스 갑이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통신요금 반값 반 정도밖에 안 내 실질적으로. 근데 집에 인터넷은 SK 있어. 그게 왜 그래요? 유플러스 애들이 회선을 잘못 어떻게 건드려 갖고 이 새끼들이 이틀 반 동안 2와 2분의 1 동안 서비스가 안 됐어. 내가 전화를 했어. 우리 집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예약 때문에 이틀 반 있다 오겠대. 그래? 그러면은 이 시간부로 끊어. 왜 그러냐? 야 쓰지도 못하는 거 내가 왜 이러니? 끊어! 내가 끊었어 바로. 그리고 SK로 옮겼어. 그랬더니 신청한 날 오후에 와갖고 설치해주더라. 개빨라요. 야, SK 최고. 설치해주는데 얘는 이틀 반 있다 오겠대. 나중에 누가 막 전화하고 이제 본사에서 오래 써갖고 본사에서 이거 인터넷만 해도 한 15년 썼거든. 그랬더니 막 전화해갖고 저쪽으로 아니 이미 바꿨고 AS를 이틀 반 있다 해준다는데 SK 신청했더니 그날 설치해주던데. 그래서 역시 SK. 죄송합니다 하고서 넘어갔어. 그리고 첫 달에 얼마 받았니? 46만 원 받았구나. 인터넷 갈아타면은 돈 주지 현금 46만 원. 업계 최고. 그리고 근데 보통 그런 일 당하면 기분 나빠서라도 유플러스 다 끊지 않아요? 핸드폰은 할인이 너무 오래돼가. 아 그래요? 원래 SK 쓰고 있었거든. 그래도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SK 쓰고 있었는데 SK 새끼들이 투지폰이라고 너무 무시하고 비싼 요금을 적용해서. 투지폰 쓰세요? 투지폰이었지. 그러니까 투지폰 그래서 쓰세요. 011 계속 썼거든. 011이요? 그게 011이요? 019 바꾼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 10년 넘었구나. 011이라는 번호가 존재했어요? 저 똥멍청. 전 처음 핸드폰 샀을 때부터 010이었는데 SK가 011이었잖아. 선생님 016도 써봤지. 선생님 후배는 017 썼지. 선생님 아는 사람은 019 썼지. 이게 다 없어졌어. 10년 전에 011이었다고요? 저 10년 전에 010 썼는데 10년 좀 넘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반대 방향의 운동량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이거 지금 자 질량이 m이나 i가 있어. 얼마로?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잠시 후에 봤더니 속도가 이렇게 됐대. 만나버려. 왜 그랬을까? 만나는 게 아니고 방향이 바뀐 거지. 왜 그랬을까? 현이야, 왜 그랬지? V1보다 더 세게 밀었어요. 아씨, 왜 그럴까? 속도하고 힘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야? 우진아, 왜 이렇게 됐을까? 벽이 존재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짠이 가고 얘기해봐. 서진아, 왜 이렇게 됐을까? 어? 유나야,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응? 왜 몰라? V1보다 더 세게 밀면 되잖아요. 답 얘기해 빨리. 답 얘기해. 어? 충돌해서 충돌이 어딨어? 똑같은 건데 둘이 나중이라니까 저게. 나도 처음에 그 얘기했는데 그렇게 혼났어. 우리 나 대신에 우빈이 혼내네. 이성아, 왜 이렇게 되지? 운동보다 더 힘이 반대로 내가 그렇지. 어? 힘이 뒤로 작용했기 때문이지. 이 힘이 계속 작용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해? 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 자, 운동량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났거든. P1이야. 나중 운동량은 이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 뭐가 돼? P2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때 운동량은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뭘 보내주라고 했어? 자세히 화살표 보내준 거지. 이게 바로 뭐가 돼? 운동량. 델타 P야. 그럼 이때 델타 P의 크기는 왼쪽 방향으로 어떤 값이 돼버리지? 시어 플러스 P. P1 더하기 P2가 되겠지. 얘는 왼쪽 방향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상황일 때마다 운동량의 변화가 다르게 측정되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걸 보자.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보자. 네 번째. 자,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변화되는데, 이렇게 자, 운동량의 방향이 변화되는 걸 한번 보자. 자, 변화되는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곡선을 따라 움직인대. 처음에 운동량이 질량 m이나 i의 속도가 어떤 방향? 접선 방향으로 처음에 얼마의 속도를 갖고 간대? V1. V1으로 갖고 있대. 잠시 뒤에 보니까 이 물체는 또 접선 방향으로 속도 얼마를 갖고 있다고 해? V2. V2라는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 비행기가 이륙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지.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러는 과정이야. 자, 그렇다면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났대? 오른쪽으로 P1이라는 운동량이 나타났어. 잠시 뒤에 모두 속도를 그릴 땐 한 점에다 그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속도만 그린 그림을 속도 그림이라고 해. 속도 그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 같은 방향으로 찌그러졌다. 자,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자, 이 방향에 뭘 갖게 돼? P2를 갖게 된다.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를 뭘 보내주라고? 화살표 보내주라고 했지. 이게 델타 P가 됩니다. 이때 델타 P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제곱식 기억하니? 코사인 제곱식 아는 사람?
찬이만 알고 있어? 오호. 코사인 제일법칙을 삼각형에서 알고 있어 유나? 알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대변의 제곱이 양끼긴각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배의 양끼긴각의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 그래서 얘는 델타 P의 제곱이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더하기 빼기 2배의 P1 곱하기 P2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준대. 그럼 저 녀석의 제곱분이 뭐가 되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되겠지? 뭐 무슨 코사인 제일 법칙 안 배웠어? 이거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며. 몰라? 선생님들 좀 말해요. 그렇대. 코사인 1법칙을 안 배워서 코사인 법칙이라고 그냥 표현한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충격량. 충격량은 I라고 써요. 임펄스라고 하지요. 자, 얘는 충격을 받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때 은빈이가 맞았니? 네. 오늘도 언제나 맞았는데? 제가 맞았어요. 아, 그래? 오늘도 은빈이가 맞아보기로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은빈이를 때리고 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1이라는 세기로 때리고 100이라는 세기로 때렸대요. 언제가 더 아프죠? 100. 둘 다 아프지. 자, 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충격력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하지. 자, 한편 은빈이를 한번 툭 치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툭툭툭 계속 쳤어요. 어떤 경우가 충격을 더 많이 받지? 한 번 친 거. 두 번 다 받지. 땡손이잖아요. 한 번 치면. 뭐라고? 한 번 치면 땡손이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친 거 또 쳐봐. 그럼 덜 기분 나빠요. 왜? 진짜야? 자,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써야 되겠네. 자, 충격량은 자, 시간에 어떤 관계를 갖는다? 비례하는. 자,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 우리 나누고 있었어. 힘이 작으면 시간에 비례. 자,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으로 표현해서 나타내준다고. 얘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I라는 값은 F 곱하기 델타 T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이때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니? 뉴턴 세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오명 관계가 있어. 자,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단위인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라고 했지. 그럼 뉴턴 세크라고 하는 것은 얘 곱하기 세크란 말이야. 뭐가 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어디서 봤니 이거? 저기 저기 어디? 이게 뭔데? 힘. 이거 뭐라 그랬지? 얘가 힘이잖아. 어디서 봤어 이거? 맞아. 운동량에서 본 거지. 아, 그럼 운동량과 충격량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상상을 조금 이따가 실현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자. 뭐예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라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뭐 안 보여? 아니 머리 킬로그램. 아, 미안. 정인이가 머리가 한 번에 해서 어떻게 사이즈
줄여지지가 않잖아. 재민이 울어요. 재민이 갈구면 안 돼요. 그래도 찬욱이보다 낫잖아. 찬욱이는 찬이보다 낫고. 여기서 제일 부러운 친구가 민성이구나. 민성이요? 어디 진짜 작잖아. 서진이가 작니? 윤아가 작니? 민성이가 작니? 민성이가 더 작아? 민성이요. 347이요. 여기 나 부럽지? 아니요? 머리 작은 사람 멋있잖아. 안 부러워요. 키도 커 보이고. 안 부러워요. 왜? 기린 같은 민성이가 기린 같아? 민성이 잘 어울려요. 기린이랑. 그러니까 기린이야. 기린 같잖아요. 나중에 칭찬이야. 기린 왜 웃냐고! 기린 선물해주면 되겠다. 광수가 갖고 다니는 거. 자, 힘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아, 제 얼굴에 얼굴 짜고 이상하다니까요. 뭐라고? 제 얼굴에 이 얼굴 짜고 이상하다니까요. 얼굴 자국이 이상하다고? 작으면. 네 얼굴에? 네. 아, 나름 어울릴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근데 나이 먹으면 살찌면 얼굴도 살찐다? 선생님 옛날보다 얼굴이 거의 2배 됐어. 학교 다닐 때 사진 보면 사람들이 놀래. 얼굴이 왜 이렇게 커졌어? 얼굴도 살 붙었어. 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이도 얼굴 작은 편인데? 정윤이, 찬이, 찬욱이, 선생님은 5명이 대갈장군이에요. 현이야. 자, 이거 맞아? 현이 얼굴 작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쪽에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가 자, 여기가 F고요. F고 자, 세로축이 뭐가 되지? T가 될 때. 이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이죠? 아이. 충격량 I가 되는 거예요. I는 자, F 곱하기 델타 T 또는 T라고 쓸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자.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자, 마구잡이로 그냥 마구 랜덤하게 변했다라고 할까요? 이때 특별한 시각이 됐을 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똑같이 뭐가 되지? 얘도 충격량 I가 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위에 남는 부분을 아래쪽에 다 채워넣었을 때 그 값을 뭐라고? 평균값이라고 하지 평균이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지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단위 관계에서 무중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잖아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충격량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자, 얘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쪽에 지금 질량이 m일 물체가 속도 v0로 달리고 있었다라고 하죠. 직선상의 운동이라 벡터 빼버리기로 하죠. 나중에 화살표만 붙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시간이 얼마큼 지났대? t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요. 이 물체는 속도가 v라는 속도가 됐대요. 왜 이렇게 된다라고 했지? 운동 방향과 나가는 방향으로 뭘 받았어? 힘을 받았기 때문이야. 얼마 동안? t라는 시간 동안. 이 t도 델타 t라고 쓸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 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물체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하죠?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이 가속도 운동이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m분의 f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자 클리닉 첫 시간에 했던 거 등가속도 직선 운동 했었던 거지? 자, 유담아 한번 등가속도 직선 운동씩 해볼까? 예. 어? 이건 안 했어? 이럴 때서 손이 빨라 안 되겠습니다. 서진이는 첫 번째 시간 안 들었고 찬이야? 어떻게 되지? 어? 아, 네, 알죠. 안 했어? 아니, 핸드폰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 그럼 첫 번째 시간 얘기해봐. 먼저 식은 우진아, 첫 번째 시간 얘기해봐. 어? 야, 이 녀석들 장군의 과학을 이끌어 나갈 녀석들이 이러면 어떻게? 미성아 어떻게 되지? 그렇지. 우리는 V제곱 플러스 AT가 된다고. 자, 이때 양변을 질량으로 곱해주는데 T 대신에 여기서는 델타 T라고 쓰자. 양변에 M을 곱해주고 V제로를 이항시켜 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되지? MV0 MV 마이너스 MV0라는 값이 MA 곱하기 델타 T가 됐다라고 해요. 얘는 나중 운동량, 얘는 처음 운동량이잖아. 나중 곱빼기 처음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지. 운동량의 변화량 P-B0는 MA는 뭐가 되지? F가 돼버리지. F 곱하기 델타 T가 됐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충격량이 돼버린 거야. 따라서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고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었던 거지. 물체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에 뭐가 변화된다고? 충격량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충격량이라고 해요. 요즘 책에서는 운동량 정의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비교해 줄까? 요즘 책에서는 이렇게 운동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등을 설명해 준다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즘 표현이야.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물체가 있어. M1인 물체가 있어. 자, 어떻게 됩니까? 옵니다. V1이라는 속도로 오고 있대요. 자, 이쪽에 M2인 물체가 있어요. 자, 얘가 옵니다. 어떤 속도로 오죠? V2라는 속도로 와요. 그럼 중간에 와서 얘가 부딪혀요. 자, 얘 M2고 얘가 M1이고 M2거든요. 자, 그럼 얘는 중심에서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죠. 이 힘은 무슨 힘 관계라고 얘기하죠?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해요. 자, 얘는 마이너스 F2라고 한다면 얘가 F라는 힘이 되겠지. 얼마 동안 작용했어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작용을 했대요. 오케이? 자, 이때 편의상 얘는 1, 2라고 하고 2가 1에서 받으니까 2, 1이라고 하고 얘는 1, 2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충돌 후에 M1이라는 물체는 이쪽 방향, 처음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이걸 V1 프라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M2라는 녀석은 또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V2 프라임이라는 속도로 운동한다라고 얘기해요. 충돌에 의해서 방향이 엇갈려 버린 거야. 아시겠죠? 자, 이때 F21과 F12는 무슨 관계라고 했지?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됩니다. 맞아요? 이 식으로부터 F1, 2라고 하는 녀석은 2가 1에게 작용해서 뭐가 되지? M2 곱하기 M2를 변화시켜줬지.
델타 V2가 돼버렸어. 맞아요? 네. 맞죠? 자, 그래서 A2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구나. M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2라고 쓰는 게 맞아. 왜죠? F는 MA니까. 아니 왜 A로 써야 돼요? 가속도니까. F는 MA니까. 자, F2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씁니다. M1에게 작용해서 자, 얘는 가속도 A1을 갖게 했는데 얘는 M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1이라고 썼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녀석을 이항시켜서 대입해보자. F12 더하기 F21이라는 값은 0이지. 네. 자, 얘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1 더하기 M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2가 되버리는 이 값이 0이야. 자, 이때 각각에 대해서 M1, M2는 일정하기 때문에 변화량 안에다 넣어볼게. 자, 이게 0이야. 얘는 한 대 묶어볼게. 델타 T분의 델타 M1 V1 더하기 M2 V2가 뭐가 돼? 0.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서 쓸 수 있어. 만일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저기 나타난 힘은 내부 사이에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이지 바깥에서 작용한 힘이 아니야.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쟤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M1 V1 더하기 M2 V2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라는 건 안에 있는 괄호값이 변했다는 얘기 안 변했다는 얘기야? 안 변했다. 안 변했다는 얘기야. M1 곱하기 V1 더하기 M2 곱하기 V2라는 값이 나와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일정한 이 값을 뭐라고 해? 운동량이라고 정의했다는 거야. 요즘 책은 싸가지 없이 이렇게 설명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해. 이게 대학물리 과정에서 보통 설명하는 과정인데 대학교 물리에서 설명하는 과정인데 요즘은 파이탑에서 이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어려워서 선생님 표현대로 기억해 두는 게 훨씬 더 오래 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충격량, 운동량 관계였고요. 충격력이라는 걸 3, 4, 5번 차례니? 네 맞아요. 맞나? 맞아요. 자, 충격력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충격력은 이게 충격력.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해서 힘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워. 자,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운동량의 변화량을 자,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자, 나누어 자, 구해서 알게 된 자, 힘을 우리는 충격력
좀 전에 이렇게 썼잖아. 충격량이라는 것은 F 곱하기 델타 T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돼? 델타 P가 된다라고 아이가 얘기했어. 없어요. 자, 이 경우에 F라는 녀석이 바로 충격력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보는 게 바로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충격력이야. 이걸 갖고 잠깐 장난해 볼까? F라고 하는 값은 델타 T분의 델타 MV야. 네. 여기서 질량이 안 변한다면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MA가 된다는 얘기지. 네. 이거는 M이 일정할 때. 하지만 실질적으로 M도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나. F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M 곱하기 V가 되어버리는데 얘는 질량도 변할 수 있거든. 대표적으로 질량 변하는 경우가 로켓 운동 같은 게 질량이 변해. 델타 T분의 델타 M 곱하기 V 더하기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해. 그래서 이거는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얘는 질량이 일정할 때가 되고.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격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같은 운동량의 변화를 가졌을 때 어떤 경우에 충격력을 덜 받을까?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F가 작아지겠지. 네. 반대로 시간을 짧게 하면 F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을 때릴 때 손바닥 때리면 어떻게 하지 애들이? 손을 내리지. 맞고 내리는 동안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면 손이 받는 충격력이 감소해요. 반면에 선생님은 더 세게 때리려고 하지. 끊어서 때립니다. 끊어서 때리면 짧게 멈추겠지. 짧은 시간 동안 멈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지? 충격을 더 크게 받게 되지. 충격력을 크게 받게 된다라고.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예들을 살펴보고 나서 운동량 고정 법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